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법이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의 저작물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작물이라고 할 때 이 저작물은 비록 하나의 저작물이지만 매우 여러 가지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주제가 있고 또 소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사상, 감정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저작물이니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겠죠. 그 저작권법의 보호는 이 저작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다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작물을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작권의 보호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또 어떤 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구분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작물 중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아무리 모방하더라도 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저작물 중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허락 없이 모방이 되었을 때 또는 도용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허락 없이 가져다 썼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의 저작물 속에서 어떤 부분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어떤 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이 구분을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입니다. 이것을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의 저작물은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외부에 표출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친다. 즉, 그 저작물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라는 요소는 아무리 그것이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을 나 나름대로의 창작적인 표현으로 표출해냈을 때 그 외부적으로 드러난 표현만이 비로소 보호를 받는다. 물론 그 표현도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이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온 표현은 설사 그것이 표현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겠죠.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의 저작물 안에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런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디어는 설사 그것이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라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표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표현도 모든 표현이 다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그것이 독창적이든 아니든 보호를 받지 못하고 표현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만이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면은 대체로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방법 같은 것, 게임의 진행 방법이라든가 학습 방법이라든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또 해법, 어떤 풀이라든가요. 수학에 있어서의 풀이, 어떤 지금에 닥친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간다 하는 이런 해법,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에 해당이 되고요. 또 주제라든가 소재, 이런 것들도 보통 아이디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사상이나 감정, 이런 것들, 내가 오늘 기쁘다, 슬프다, 누구를 좋아한다,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어떤 시대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슨 조선시대는 이러이러한 사회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 이런 사상들은 전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판례를 통해서 한번 그럼 아이디어와 표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라보 분석 방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1993년도에 대법원에서 내려졌던 판결인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어떤 신학대학에서 히라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마 신학대학에서는 히라보나 또는 헬라어 같은 이런 언어를 배우는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그 히라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히라보의 그 어떤 문법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아마 상당히 독창적인 그런 학습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라보의 어떤 문법적인 원리를 이 교수님 나름대로 상당히 독창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어떤 학생이 그 강의 내용을 잘 필기를 해서 그것을 책으로 출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교수님이 너 내 강의 내용을 그렇게 허락도 없이 책으로 내면 어떡하느냐, 그건 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었는데요. 결국 여기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했냐 하면은 이런 어문법적인 원리, 어떤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법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어문법적인 원리는 비록 그것이 이 교수님의 독창적인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기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고 따라서 그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이 허락 없이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책으로 써서 출판을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마 그 교수님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라보 1인칭에는 이 M자하고 좀 비슷한 그 문자인데요. 히라보 문자에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M자 비슷한 것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1인칭이다. 또 히라보의 2인칭에는 T자 비슷한 것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T자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2인칭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 3인칭에는 이런 세타라는 이런 문자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세타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은 3인칭으로 이해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히라보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영어에서 3인칭 복수에는 s가 붙고 동사의 과거나 과거분사에는 ed가 붙는다. 뭐 이런 어문법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처럼 이 교수님께서 그 히라보를 분석하는 독특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창안하셔가지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런 독창적인 그런 어문법적인 원리를 이 교수님이 창안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허락 없이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수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를 하지 않고 표현만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실제 이 재판 실무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저작권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는 쉬울 수 있지만은 실제 소송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표현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이 표현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소송에서는 이것이 아이디어다 또는 이것이 표현이다, 이 부분을 가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저작권 사건에서 이것이 표절이다 아니다, 저작권 침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을 적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나의 작품 중에 이런 부분이 도용되었다, 너가 허락 없이 이런 부분을 이용했다 하고 주장을 할 때 과연 그 이용한 부분이 표현에 해당되느냐, 그것도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되느냐, 즉 이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아이디어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한 그런 판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그리고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이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을 좀 더 상세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